문대탄 상임 고문님하고 저하고 인연이 문대탄 상임 고문님이 제주도에서 수재십니다. 그래서 대전고등학교로 유학을 보냈는데 우리 공화당의 그 당시 대한애국당이죠. 대한애국당의 대전고등학교 출신 우리 당원이 계셨는데 문대탄 고문님하고 동기분이세요. 그래서 문대탄 상임 고문님한테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좀 만나봐라.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첫 제주도 집회를 서명대 하면서 제가 내려가서 제주도 어느 호텔에서 뵀는데 분명히 저한테 80세시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뵀는데 80 가까이 되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근데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 저보고 조원진이냐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전날 제주일보 일면 광고로 양성태 대독관에 대한 그러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탄압은 이 법의 공정성을 해치는 거다. 이래가지고 일면 광고를 내셨더라고. 본인이 쓰신 글을. 문대탄 상임 고문님이 서울법대 나오셨잖아요. 서울법대 나오시고 또 동아일보 기자하시고 그리고 이구영 씨라고 있습니다. 좌파에 그때 이 유신헌법 반대 기자로 그때 이미 결혼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린 자식들이 있어서 그냥 제주도로 측거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제주도 사시는데 가족이 아들 셋, 딸 둘인데요. 큰아들 빼놓고 8명이 변호사입니다. 아들 사위 며느리가. 그런데도 우리 집회에 오셔서 지난 집회까지만 해도 우리 허평한 장모님이나 임덕기 상임 고문님하고 저하고 넷이서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 오늘 남문희 위원장님이 편찮아서 못 오셨는데 남문희 위원장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번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은 남은 세력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저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은 당에다가 특별당비를 많이 내야 되는데 땅이 안 팔려가지고 당비를 못 낸다 하셨는데 문대탄 상임 고문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이한테 귤을 엄청나게 보냈잖아요. 문대탄 상임 고문님이 제주도에 있는 귤을 사가지고 거의 많은 귤을 사서 대한민국의 해병부대에다가 귤을 공짜로 다 보내드린 분이에요. 모든 해병부대에. 제가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은 한 번도 그것은 안 된다는 표현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당에서는 허평한 상임 고문님이나 임덕기 상임 고문님 또 문대탄 상임 고문님과 같은 훌륭한 어른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편찮은데도 없으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 당의 큰 어른이신 동시에 큰 산이 하나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는데 아마 오늘 오셨으면 그래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 공화당이 똘똘 뭉쳐서 다음 총선에서 원내 진출하고 정권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는 붉은 좌파 쓰레기 같은 민주당에 대한 척결도 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아들 딸들 또 자기의 영역만 명예만 위하는 그러한 무능한 국민의힘 이러한 정치 개혁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우리 공화당에 원내 진출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 개혁에 큰 힘을 한번 해야 될 거다라는 이런 말씀을 항상 하셨지 않습니까? 나중에 유신헌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자기가
반대를 하고 해직 기자로서 제주도 내려왔었지만은 당시 상황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르다. 그때 자기가 생각했던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올 8월 30일 되면 6년째 됩니다. 6주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쟁을 시작했는 그 2016년 겨울부터 따지고 보면은 이미 7년 차에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의 75년 정당사에 많은 정당들이 부침이 있습니다. 정당을 만들었다가 6개월 만에 깨지는 정당, 대부분 다 3년 되면 다 없어집니다. 선거 한번 치르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이미 대한애국당 창당부터 6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더 성숙돼 가고 있다. 한편으로 봐서는 많은 사람들이 너가 공화당은 어떻게 그렇게 버티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공화당이 이미 우리 보수 정당의 적자로서의 정체성이 갖춰졌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궁극 자유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예민 구국강병, 또 반공정신, 박근혜 대통령의 그러한 자유통일, 이런 정신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은 이미 투쟁 6년을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가치로, 우리 공화당의 정체성으로, 우리 공화당의 사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우리를 비교하면 비교가 자체가 안 돼요. 국회의원수 그들이 많죠. 그런데 가치적인 측면에서, 정의로운 측면에서, 또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보다 100배는 더 훌륭한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탄핵 정국에서 배신자들이 난무하고 다 도망가고 등 뒤에 칼 꽂았지만은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이다, 불법이다, 불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비웃을 때 우리는 더 진실된 길을 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정의가 아닌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쥐고 그 불의의 세력들이 권력을 쥐게 만들어준 탄핵 배신 세력들, 또 탄핵 붉은 좌파 주동 세력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정의고, 그들과 저항하는 것이 정의였고, 그들과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의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길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고, 그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우리 공화당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행진 중에 선두에서 제일 끝까지 가봤는데, 앞으로 남대문 경찰서장님 집회방해 좀 하지 마세요. 무슨 바람이 분다고 에드볼룸을 못 띄우게 합니까?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화당은 집회 신고된 대로 그걸 지키면서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은 이미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이 많았어요. 두려움 같은 게 없습니다. 두려움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 계시고 그냥 경찰들 말대로 따라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우습게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6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감옥 가고 돌아가시고, 지금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재판 중에 있지만은 그 누구도 우리 공화당의 정의의 길, 진실의 길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경찰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전 정권에서도 그렇지만은 힘들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그렇게 진실 정의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도덕적인 가치도 높은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못 보이는 거야. 조금이라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용서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동지들과는 용서하는 겁니다. 싸울 게 360도 중에서 약 한 10도 빼놓고 10도 빼놓고 350도가 전부 적이야. 민노총 떨거지 적들, 정교조 떨거지 적들, 붉은 좌파 적들, 간첩연루 적들, 민주당, 돈봉투, 부정부패 정당, 무책임, 무능한 국민의힘, 유승민, 김무성 같은 배신 세력, 김무성에 붙어가지고 자리 한 자리 차지해보려고 용산에 고개 쳐들고 있는 그러한 배신 세력, 김무성 돌만이들 360도 중에서 350도가 적인데 10도밖에 안 남아있는 동지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워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화당 지도부 다 깨고 당을 깨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오늘부로 우리 공화당 지도부 여러분들이 혼잡지 마세요. 그분들도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 우리 공화당의 시도당 위원장님들 돈 한 푼 받습니까? 조금만 하면은 이기 잘했니 저게 잘했니. 이한호 위원장, 손미호 위원장, 우리 공화당 조은진이가 철냈다는 놈들 다 거짓말로 의사실로 고발을 해야 정신 차리겠다. 정신들 차리세요. 우리 공화당 무너지면은 무슨 유튜브가 뭐가 그래 중요해요. 다 무너지는데 서로 감싸고 자제해야지. 딸 있는 사람이 말이야 지도부 여성 보고 너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소리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거가 11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를 알아야 돼. 또 분열하면은 끝장이에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는 총선 끝나고 얘기하라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아사 오셨을 때 모습 못 뵀어요? 굳이 대통령께서 안 나오셔도 되는데 동아사 오셨다는 게 그렇게 건강한 모습도 아니시잖아요. 사면만 받고 나오셨을 뿐이지 달성군에 그냥 사제에 묶여있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왜 만나야 됩니까? 누가 만나라고 그랬어요? 윤석열이 안 만났고 가만히 계셨으면은 더 두려워할 거 아닙니까? 두려워 하나 때문에 윤석열이 만난 겁니까? 우리 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목숨 걸고 하루도 쉬지 않고 싸운 정당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보수라는 작자들이 보수 정치를 한다는 작자들이 이승만 대통령도 버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을 끝까지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강승이라는 작자가 진보당의 강석이라는 작자가 이승만 경북 대통령을 내란 업무라고 얘기하는데 내란의 수계 이승만 경북 대통령 재단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단 이사장이 황교안 아니냐 황교안 정치인이 있냐 없냐고. 내가 어제 그저께 재단의 사무총장님한테 전화해서 그랬어요. 보도자료 보내줬어. 도대체 뭐하는 분들이냐고. 이승만 경북 대통령 재단을 없애든지 우리한테 넘기든지. 그러한 자가 경북 대통령을 내란의 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명서 보도자료 하나 내지 않는 이사장이 총리까지 헤쳐먹었으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다음에도 무슨 자리가 탐이 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내란 숙이라고 얘기하는데도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않고 법적 조치하지 않는 그것이 보수자다, 보수주의자입니까? 깨배드립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는 말씀 잘 들으셨을 거예요. 좌를 둘러봐도 우를 둘러봐도 뒤로 돌아봐도 앞으로를 봐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정당, 그것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을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죄 없는 대통령을 감옥 보낸 놈들이니까 돈 봉투 받아도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끼리 더 조폭들도 아니고 돈 좀 주십시오, 형님 돈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썩어 빠진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국민의힘 그것도 깨끗하지 못하다. 김현아인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새누리당 놔놓고 유성민 비례대표니까 새누리당에 소속을 내놓고 유성민 회의에 가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여자가 김연아입니다. 그렇게 대통령 탄핵 때 악독하게 하더만, 그렇게 정의로운 척 다 하더만,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래가서 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들 부끄럽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말 정의롭지 못한, 진실되지 못한 자기 권력만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팔면서 권력을 나눠먹고 있는 자를 제발 좀 옆에 두지 말고 치세요. 그래야지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라가. 그런 인간들 죽고 무슨 개혁을 합니까? 개혁 대상자들이 정치하는 놈들인데 정치개혁부터 하지 않으면은 3대 개혁, 노동교육, 연금개혁은 물 건너가는 겁니다. 쇼 좀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로 외교적인 쇼, 문재인은 좌파 외교쇼, 윤석열은 우파 외교쇼,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국민의 민생과 경제에 올인하세요. 팬데믹 때문에 죽다 사는 서민들 좀 살려달라고요. 자영업자들 좀 살게. 매일 자영업자 소상공인 우리 서민 그렇게 얘기해야지. 개 들고 놀 시간이 있어요. 저도 집에 개 2마리 키웁니다. 반려개 2마리 키우지만은 그렇게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재명 되는보다는 낫죠.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윤석열 정부가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이들한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계층 상승의 사다리 문재인 때 다 날려버리고, 집을 가질 수 있는 행복 다 날려버리고,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권리 다 날려버리고, 윤석열 정부 돌아서도 그거 하나 해결 못하고 그렇게 1년을 보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를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제발 국민들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국민들은 오늘도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제 제발 민생 경제에 올인하고 가진 자들보다 가지지 못한 사람들, 배운 지식인들보다 배우지 못한 우리 서민들,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제 10대 강국이라고
우리 오늘 쏘고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면은 이제 정말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정치인, 내 개인보다는 국가를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당, 그러한 정치인, 그러한 야당, 그러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잘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하셨고, 오늘 여러분께 이 보훈의 달 첫 집회를 하면서 문대탄 상임고문님을 저렇게 모신 것은 저 작은 거인 큰 산이었던 문대탄 상임고문님의 정신을 우리가 받들어 가자, 이런 생각에 사진을 올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6월 24일 날 6.25는 대한민국과 유엔군이 공산 세력들을 막았는 승리의 전쟁입니다. 승리의 전쟁을 기념하는 6.25 집회를 6월 24일 토요일 날 갖겠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월 24일 날도 오늘의 2배, 3배가 더 오셔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자유우파를 대변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자유우파가 통일됐다, 이렇게 국민들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시죠? 그리고 7년 동안 고생한 저 수많은 유튜버들 존경합니다. 이제는 1년 안 남은 11개월 남은 총선에서 서로 헐떡을 시간도 없어요. 필요하시면은 그렇게 댓글 올리는 사람이 우리 당원도 아니고 우리 당에 전혀 도움되는 행동을 안 한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제들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싸우지 마시고 정말 하나로 뭉치십시오. 오늘 임덕기 상임고문님이 이래저래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남준 전 경기도당 위원장님이 다시 오셨는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과 같이 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 어려울 때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모르고 불의에 속아서 이 좌우파 언론 방송에 속아서 힘들어 하실 때 우리는 국민들께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듯이 목숨을 건 동지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 다 합류하세요. 그것이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는 바입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문대탄 상임고문님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분들이 선배님들 깍듯이 모시세요. 깍듯이 예의도 있고 춤과 효가 함께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